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화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9장 테러와 국제 1절 테러 개괄부터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러의 개념으로서 테러란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면, 테러는 인도, 유럽 어족 근원의 테르에서 유래한 말로서 끔찍한 공포를 주는 대혼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가 반혁명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서 시행한 공포 정치에서 정치적 폭력 수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초기에는 국가 권력이 통제와 억압을 위해서 행사한 국가 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국도의 공포와 위협을 조성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정치, 경제,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계획적, 광합적인 폭력행위나 또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가치 판단과 정치, 종교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 보편적 정의가 어려운 본질적인 논쟁의 개념입니다. 행위 주체에 따라서 테러와 또 정당한 저항이 상반되게 해석되기도 하고, 일부 조직은 폭력을 신념이나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에 대한 개념은 미국 같은 경우 9.11 테러 이후에 테러를 냉전기 소련의 위협을 능가하는 최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여 장기적이고 전면적인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의 규정은 시각에 따라서 달라져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목한 알카에다 등은 스스로를 자유투사로 주장하는 등 테러리스트인가 또는 저항 전사인가라는 상대성의 문제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희생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칸트의 윤리 원칙을 위배하는 반인류적인 범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또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해, 납치,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공격, 생화학, 폭발물 및 핵물질 사용 등 중대한 위해 행위를 포함해서 유엔이 지정한 단체를 테러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보 수집, 위험인물 관리, 위험물질 통제, 주요 인원 시설 보호, 국제행사 안보, 안전 확보, 무력 진압 등 예방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자료 요구 등 대테러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테러는 정치, 사회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리즘 특정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계획적, 전술적인 활동으로서 군사작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소규모 폭력과 제한된 희생만으로도 큰 심리적, 정치적 효과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상은 인명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과 국가 기반 시설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테러리즘은 막스 레닌주의, 무정부주의, 파시즘 등 극단적인 이념에 의해서 정당화되기도 하고, 국가 테러 방지법상 테러 행위는 살해, 납치, 인질, 항공기 및 선박 납치, 폭파, 생화학 폭발물 공격,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 파괴 등 대규모 위해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일반 시민과 비전투원을 직접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을 희생양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나 지도층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폭력행위입니다. 형식적 목표는 민간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와 국가 정책에 대한 압박에 있고, 공포 확산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폭발물, 독가스, 자살폭탄 등 비전통적이고 극단적인 수단이 사용되고, 행위의 배경에는 이념적, 종교, 또 민족적인 어떤 명확한 정치적인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는 고대로부터 변천 과정을 보면 고대로부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암살과 폭력 형태로 존재를 해왔고, 고전적인 시대에는
브루투스의 희조 암살, 형가의 진시황 암살 기도, 팔레스타인 시카리 단체의 로마 협력자 공격 등 권력자 제거와 저항을 위한 개인 또는 소규모의 폭력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는 민족국가 형성과 함께 독립, 해방운동, 무정부주의운동, 또 인종주의 폭력 등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폭력으로 발전했고 제1차 세계대전이 도화선이 된 황태자 암살과 같이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들은 반정부 세력 통제를 위한 국가 주도 테러를 활용하였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식민지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현대적인 테러리즘은 국제정치와 결합해서 테러의 국제화, 대형화, 정치화가 심화되고 국가지원 테러가 확산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중동이 주요 진원지가 되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좌익 급진 조직들은 시설 폭파, 항공기 납치, 하이제킹 등 조직적인 폭력 수단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바더마인드 호프, 또 레드 브리게이즈 등 극단단체 활동과 1972년 미넨 올림픽 인질사건처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대형 테러가 등장했고 점차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공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뉴 테러리즘은 탈냉전과 종교, 민족 갈등 심화 속에서 대량 살상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정치적인 협상이나 대중 지지보다는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페낭기 폭파, 도쿄 살인가스 사건, 9.12 테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전통적인 테러를 넘어서 전쟁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되어서 제4세대 전쟁 또는 비대칭전, 회색전쟁 등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촉발하였습니다. 테러의 발생 원인은 먼저 사상적, 환경적, 심적인, 종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종교 등 종교 갈등, 폭력을 통한 불평등, 희정 논리, 또 반식민 독립운동,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폭력 정당화 등이 테러를 촉진을 하고 있고요. 환경적으로는 정치적인 부패와 참여 박탈, 경제적인 빈곤과 불평등, 사회적 구조적인 갈등 등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심적으로는 개인의 증오, 복수심, 소외감, 비인간화 성향 등 왜곡된 성격 특성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이념 갈등 역시 테러 발생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즉 테러는 구조적인 불만과 극단적인 신념, 개인적인 심리가 결합된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러는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적색 테러는 공산주의, 자익 세력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폭력 행위이고 백색 테러는 우익 또는 왕당파가 혁명 세력이나 권위주의 정부에 맞서거나 보복 차원에서 수행한 폭력을 의미합니다. 흑색 테러는 나치 유대인 학살이나 무정부주의 또 인종주의 폭력처럼 특정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과 공격을 지칭을 하고요. 적색 테러는 스탈린 통치기의 대규모 축전과 같은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폭력이고 현대는 9.11 테러 이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 살상을 추구하는 뉴 테러리즘, 슈퍼 테러리즘이 등장하였습니다. 즉 전통적인 테러는 주로 정치 이념 대립에 기반하고 현대 테러는 대량 파괴와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의 주체는 이제 소규모 자생적인 조직이나 개인 외로운 늑대로 변하고 있고 준국가단체나 반정부 세력뿐만 아니라 국가가 자금, 무기, 훈련을 지원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국가 테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부 테러 형태는 이제 폭탄 테러, 유인 암살, 인질 납치, 항공기, 선박 납치, 생화학 핵무기 사용, 자살 폭탄, 마약 환경 사이버 테러 등으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특히 대량 살상과 사회 기반 시설 마비를 목표로 하는 비대칭, 비전통적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일반적인 수행 단계에는 정보 수집과 계획 수립, 조직화, 공격 준비, 실행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질사건의 협상은 준비, 논쟁 개시, 신호, 교환, 제안, 타결안 제시,
흥정, 정리, 타결이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응시에는 인질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되겠고, 인질은 범인의 주의를 끌지 말고 가족은 격리가 돼야 되고 안정적인 통신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겠으며, 언론 통제 등 상황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는 감정 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질이 범인의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과 범인이 인질의 동정심을 갖게 되는 리마 증후군, 또 협상자가 감정적으로 개입하는 런던 증후군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국제적인 테러리즘의 추세인데요. 먼저 9.12 테러리즘은 조직 구조가 소규모 자생적 개인화, 또 이런 늑대 등의 형태로 분산되고 있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마약 밀매 등 범죄 조직과 연계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극단지 무장단체가 주요 위협 세력을 부상했으며, 민족, 종교, 또 인종 갈등에 기반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시설과 상시적인 목표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 테러와 여성, 아동 동원, 또 하생, 생물, 방사능,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이 확대 등 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테러를 냉전기 소련의 위협을 능가하는 최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또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여서 장기적 전면적인 대테러 작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알카에다 핵심 조직은 약화되었으나 연계 세력 확산과 자생적 테러리스트 증가로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IS 등 국단지 단체가 중동과 유럽에서 테러를 확대해서 세계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요 거점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리랑카 연쇄 폭탄 테러 등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등 테러 위협은 상존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러는 무역, 보험회사 등 합법적인 외형의 전위 조직을 통해서 자금과 활동을 은폐하고 조직화되고 있고요. 9.11 테러 이후에는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돌진, 자살 공격, 사수의 폭발물 등 연성 테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가 형의 개인 테러가 확산되어서 탐지와 예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테러는 마약 국제범죄와 함께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며, 국가별 위협 수준에 맞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 문제로 쟁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러 발생 빈도, 위협 수준, 직접적인 적재성, 우방국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럴리즘 시대에는 특정 요구나 대상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으로 해서 사회, 국가 전체의 혼란과 무력화를 초래하는 대량살상형 테러로서 사이버 무기와 핵, 생, 화학 무기 등 첨단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등장 배경은 정치적인 불만과 정부 무능, 경제적인 불평등과 빈곤, 사회적 소외와 문화, 종교 갈등 등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대중매체 확산과 인간 소외 심화, 또 테러 미화, 문제 해결 수단화, 국가의 외교적인 활용 시도 등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러의 구성 요소는 먼저 테러리즘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행위 주체가 되며 정치, 이념, 종교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목표가 아닌 불특정 다수와 국가 핵심 시스템까지 공격 대상으로 하고 불법적인 폭력과 파괴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테러의 유형에는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시스템 마비, 즉 사이버 테러라고 하죠. 핵, 화학, 생물학 무기를 활용한 대량 살상 무기, 여기는 슈퍼, 메가, 테크노, 바이오 테러 등이 이제 포함되죠. 또 사회 혼란과 공포, 조성 중심의 일반 뉴테러, 그리고 자생적 개인 중심의 홈그라운, 외로운 늑대 테러 등으로 다양화, 첨단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정체와 요구 조건이 불분명하고
색칠 근절이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불특정 다수와 국가 중요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저비용, 비전통적인 무기와 일상 장비, 세균, 폭발물 등을 활용해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단시간 내 전쟁 수준의 파괴력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 보유자, 자생적 개인, 자살형 테러 등으로 법적 억제력이 약화되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인터넷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조직 파악과 대응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고 매스컴 확산으로 공포와 정치적인 파장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테러와 뉴 테러를 비교해보면 기존 테러는 민족주의, 분리주의 등 명확한 정치 이념적인 목적 아래 조직되고 조직화된 단일 집단이 폭탄, 납치 등 제한적 수단으로 소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며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지만은 뉴 테러는 목적과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공격하고 다원화, 비조직적인 구조로 실체 파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이버 공격, 자살 테러, 또 대량 살상 무기 등 첨단 대량 살상 수단을 활용해서 전쟁 수준의 어떤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서 국제 공조와 다국적인 공동 대응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테러리즘 양상을 보면은요. 결국은 뉴 테러리즘 양상인데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인터넷 발달로서 테러 조직은 의사소통과 전술적 조정 시간이 단축되고 수평적, 분산적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며 활동 범위와 정보 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일 이후에 미국은 부시 독트린에 따른 선제 공격 인원을 채택해서 테러 위협이 임박하거나 예상될 경우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전쟁의 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방 공격과 유사한 일방주의, 제국주의적인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제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사건의 성수 일원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또한 변칙 인도는 비상인도는 테러 용의자를 고문에 허용되는 제3국에 이송해서 신문하는 방식으로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실상 고문의 외지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행위로서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331페이지 2절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